안녕하십니까. 어미양자홀 우주론 제23장 W보선, G보선, 히그스보선, 쿼크 안쪽 질량의 근원에 대해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히그스보선입니다. 히그스보선이란 도대체 뭐냐? 만물에 질량을 부여하는 입자이냐 아니면 그저 평범한 입자 중에 하나일 뿐이냐? 제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영상을 시청하고 나시면 히그스보선이란 이런 것이다 100% 정확하게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음을 100% 자신하겠습니다.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그스보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요거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히그스보선 요거죠. 요거를 이해하려면 다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되죠. 이것을 이제 표준 모형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와 같이 표준 모형이 있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표준 모형이라고 이해를 하고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하고 싶지만 1시간 이내로 끝내야 되니까 설명은 대충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자, 표준 모형 결함에 대해서 이제 약간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모형은 이론적으로 여러 가지 결함을 가지고 있고 또 현상론적으로 관측된 일부를 설명하지 못한다. 표준 모형 이것이 물리학 분야가 다양하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양한 분야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분야다라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가장 성공적인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결함을 가지고 있다. 이론적 결함, 문제를 안고 있다. 그 다음에 훨씬 작다. 훨씬 작다라는 말이 이상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안정하지 못하다. 부정적인 면이죠. 지나치게 작다. 이상하다라는 뜻이죠. 우주상수 문제. 제가 지난 동영상에서 열심히 우주상수 문제란 이런 것이다 라고 열심히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훨씬 작다, 이상하다라는 뜻이죠. 불필요한 구조이다. 여기서 핵심이 표준 모형은 3세대로 구성되어 있지만 왜 3세대로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하지 못한다. 자, 이와 같이 표준 모형이 있습니다. 이 표준 모형이 요거를 1세대 입자, 2세대 입자, 3세대 입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3세대라고 부르죠. 자, 4세대 어디 갔습니까? 4세대가 존재하는 겁니까? 존재하지 않는 겁니까? 설명해 내야죠. 근데 설명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주 핵심 치명적인 단점이죠. 왜 3세대냐는 겁니다. 설명하지 못한다. 표준 모형은 19개의 자유변수를 가진다. 이 자유변수 수는 기본 이론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많다. 19개의 자유변수, 독립변수 19개가 맞냐? 저는 6개라고 주장을 했죠. 제26장에서 이제 모든 것의 이론과 로그타운 방정식을 설명하면서 모든 것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6개만 주어지면 모든 것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변수는 6개라는 거죠. 19개 아니다. 6개다. 자, 6개라는 거를 이제 기억을 좀 해주십시오. 그 다음 여기 표준 모형은 중력을 다루지 않는다. 이거 역시 치명적인 단점이 되겠습니다. 중력이 도대체 뭡니까? 중력이 오리무중입니다. 중성미자 진동현상, 중성미자 진동현상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중성미자 진동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왜 3세대냐는 거죠. 이거 도대체 왜 3세대입니까? 6차원 공간이라고. 우리 공간은 6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가로 세로 높이가 있고 A 양자 공간, 4차원 양자 공간, B 5차원 양자 공간, C 6차원 양자 공간. 양자 공간이 3개가 우리 공간 속에 꾸물꾸물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양자 공간이 3개니까 입자도 3개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D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4세대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설명이 됩니다. 중력이 도대체 뭐냐? 중력은 아주 중요하니까 시간이 없지만 좀 설명을 세부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의 이론은 만물 이론은 자연계의 4가지 힘인 전자기력, 강력, 양력, 중력을 하나로 통합하는 가상의 이론이다. 즉 4개를 통합합니다. 거기에 중력, 아까 제가 중력이 오리무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중력이 통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의 이론이 아직 탄생하지가 않았습니다. 물리학의 꿈이죠. 마지막 꿈, 중력을 통합시켜라. 제20장에서 제가 설명했습니다. 자, 강력, 전자기력,
양력. 자, 양력이 4차원의 힘이에요, 이게. 저의 주장은 그 전자기력이 5차원의 힘입니다. 그러면 강력은 6차원의 힘이라는 거죠. 이 세 개는 이미 다 발견이 됐습니다. 파악이 됐죠. 정확한 숫자가 있습니다. 하나, 둘, 세 개 아닙니까? 그러니까 로그 그 포물선 방정식이 중학교 3학년 수학으로 로그 포물선 방정식이 이렇게 그려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 0차원. 0차원일 때 5.856 2의 음수 39승이 계산됐습니다. 5.856 2의 음수 39승. 자, 그러면은 이거는 자, 양력, 전자기력, 강력, 양력 4차원 양자 공간의 힘이라는 거죠. 양자 공간. 전자기력 5차원 양자 공간의 힘이라는 겁니다. 강력 6차원 양자 공간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력, 전자기력, 강력은 양자역학이에요. 양자역학. 자, 그럼 중력은 0차원입니다. 0차원. 양자 공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양자역학이 아니에요. 중력은. 그러니까 통합이 안 되는 거죠. 이게 통합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5.856 2의 음수 39승이죠. 여기는 5.952 음수 39승 아닙니까? 이거는 이거는 이제 허공이고요. 요거는 이제 막이라고 하겠습니다. 뭐 여하간 핵심만 설명드리자면 이 두 개의 평균 얼마입니까? 평균을 취하면 5.904 2의 음수 39승입니다. 5.904. 방금 그 5.904 네, 그거를 디멘전리스 그래비셔널 커플링 컨스탄트 문제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네, 거기서 이제 쭉 계산을 해보면 중력은 5.906 2의 음수 39승. 네, 여기서도 봐도 네, 5.906 이거는 이미 다 결정이 된 겁니다. 이 숫자가 바뀔 수가 없어요. 5.906 정답입니다. 전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5.904.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강력, 전자기력, 양력, 중력은 로그 포물선 방정식으로 통합이 된다. 양력, 전자기력, 강력은 양자역학이고 중력은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양자역학과 이쪽 왼쪽과 오른쪽은 전혀 다르다는 거죠. 결국 요 세 개 양력, 전자기력, 강력은 양자 공간이에요. 공간. 이거는 허공이고요. 자, 양자 공간. 그래서 모든 것의 이론이 바로 로그 포물선 방정식 혹은 로그 타원 방정식이다. 자, 그래서 도대체 질량이 무엇이냐? 질량의 근원은 힉스 입자이냐?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게 그 계측기, 이거를 유럽 입자 물리 연구소 선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 프랑스하고 스위스하고 사이에 이렇게 엄청 크게 있네요. 과거에는 요만큼만 만들었습니다. 요만큼만. 그것이 아마 요거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SPS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좀 더 크게 만들자. 그래서 이렇게 크게 만들었습니다. 27km라고 합니다. 이렇게 크게 된 거를 LHC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LHC에는 아마 뭐 여기가 있겠죠. 여기가 이제 아틀라스 계측기가 있고요. 뭐 아마 요 정도 있겠죠. CMS 계측기가 있습니다. 이게 LHC 27km. 그래서 힉스 입자의 질량은 아틀라스, 그다음에 CMS 이렇게 두 군데에서 측정을 한다는 거죠. 거기서 이제 100만에서 10억 번 정도 충돌을 시켜야지 한 번 나타난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막 뭐 빛의 속도로까지 가속을 시키지 않겠습니까? 입자를 뭐 빛의 속도에 근접하게끔 꽝 충돌시킨다. 그거를 100만 번, 10억 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힉스 입자가 한 번 나타난다고 합니다. 전기세 어마어마하게 들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2011년도, 2012년도 이렇게 아틀라스, 여기는 아틀라스, 여기서 측정을 한 데이터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따져봐야죠.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따져보자. 자, 여기, 이거 뭐죠? 네, 이것이 힉스 입자다. 그게 질량이 125기가 일렉트론 볼트이다. 그럼 좌측은 뭡니까? 네, 좌측 보니까 이렇게, 뭐 하여튼 4L. 4L에 써있네요. 그 우측은 뭡니까? 우측
빨간색 보니까 감마라고 써 있네요. 그 측정이 여기로 측정이 된 게 아니고요. 검은색 동그라미 있죠. 이건 평균값이에요. 평균값. 측정이 좌측이 측정이 됐고요. 우측이 측정이 된다고 합니다. 좌측은 뭐고 우측은 뭡니까? 두 번째 아니 왜 측정이 121.4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왜 128.5에서 끝납니까? 여기는 뭐죠 도대체? 그 다음 여기 넘어가는 거. 여기는 도대체 뭐죠? 왜 이 영역에서만 이렇게 측정이 됩니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명하기 이전에 자 이거 계산을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자 이와 같이 계산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둘 중에 하나죠. 너무너무 끔찍한 수학이든지 너무너무 아름다운 수학이든지 일반인은 너무너무 끔찍한 수학이다. 물리학자분들이 보시기에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수학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그래서 앞에 봤던 이거를 이제 표준모형 라그랑지안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부른다고 합니다. 자, 이게 표준모형 라그랑지안. 이게 진짜 끔찍한 거냐, 아름다운 거냐,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자, 힉스 보선 질량을 이렇게 계산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 역시 마찬가지 엄청 끔찍한 건지 아름다운 건지 역시 판단 불가. 근데 문제가 뭐냐? 아니 이게 힉스 질량을 계산하는 거 이게 표준 모형을 계산하는 수식이라면 실험하고 전혀 관련 없이 이 수식의 계산으로 이제 슈퍼컴퓨터를 돌린다고 합니다. 슈퍼컴퓨터 돌려가지고 실험하고 아무런 관련 없이 아름다운 숫자를 제시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각종 실험을 해가지고 요 속에다가 그 실험 값을 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낸다고 해요. 실험 값이 여기서 들어가면은 실험값 한 개, 두 개 들어가면 되죠. 근데 아까 19개? 19개의 자유변수? 아니 19개의 실험 값이 들어가면 그건 짜맞추기 아닙니까? 짜맞추기?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6개의 실험값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아름다운 수식이죠. 19개의 실험값이 들어가면 그거는 짜맞추기다. 그래서 힉스 보선이 여기에 있고요. 힉스 보선이 W 보선의 질량도 만들어내고 G 보선의 질량도 만들어내고 렙톤도 만들어내고 쿼크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힉스 보선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힉스 보선, 힉스 장, 힉스 메커니즘 뭐 이렇게 세 개가 있다고 하는데 뭐 당연히 우리는 모르죠. 그냥 힉스 보선이 질량을 만든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이해하고 있으면 되고요. 근데 포톤하고 글루온하고는 연결이 끊어졌네요. 물리학에서 포톤의 질량은 0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0으로 취급하죠? 계산이 아주 잘 된다고 합니다. 0으로 취급하면. 자, 글루온. 역시 물리학에서 글루온의 질량은 0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0이죠? 역시 이렇게 0으로 이렇게 넣어야 계산이 잘 된다고 합니다. 이거 뭔가 이상합니다. 여하간 질량이 0이다. 글루온의 질량 0이다. 포톤의 질량 0이다. 질량이 0이니까 힉스 보선하고 이제 상관이 없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방금 설명은 물리학의 설명이었습니다. 근데 저의 설명은 또 다르죠. 포톤의 질량은 0에 거의 가까울 수도 있고 무지개 클 수도 있습니다. 질량이 0에 가까울 수도 있고 무지개 조금 클 수도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고유 질량이 아니라는 겁니다. 입자가 여기 있잖아요. 입자의 질량이 2.2, 1.28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 아니에요. 입자가 고유 질량을 갖는 게 아니라 양자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 양자 공간이 입자의 질량을 만든다는 거죠. 자, 양자 공간의 성격. 그거를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입자의 특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양자 공간의 특성이라는 거죠. 그건 좀 이따가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6개의 자유변수를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전자 중성미자, 뮤온 중성미자, 타우 중성미자. 그럼 중성미자가 뭡니까? 모릅니다. 중성미자가 뭔지 모릅니다. 여하간 이 하나, 둘, 세 개잖아요. 거기에 포톤. 자, 이거를 저는 뮤온 중력선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중력선이라는 단어는 제가 만들어낸 단어입니다. 그게 포톤이에요. 포톤. 포톤의 질량은 0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뀐다고.
이럴 때는 어떤 때는 0이고 어떤 때는 0이 아니에요, 이게. 자, 그럼 여기 질량 여기 0.17이라고 써 있잖아요. 뮤온 중성미자의 질량은 0.17. 이 표준이에요, 표준. 이게 바뀌어요, 막 질량이. 입자의 질량이 어떻게 바뀝니까? 입자의 기본 질량이 아니니까. 양자 공간의 특성이 입자의 질량을 부여하니까. 자, 그 다음에 글루온, 요게 요거예요. 타우 중력선. 타우 중력선이 글루온입니다. 그러면 힉스 보선은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겠습니다. W 보선 1세대, G 보선 2세대, 힉스 보선은 만물의 질량을 부여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막 질량을 막 부여했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고. 3세대일 뿐이라고, 보선은. 그건 여기서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여기 하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그것이 뭐냐? 전자중력선. 전자중력선. 그럼 물리학에서 이제 모르는 거죠. 전자중력선, 뮤온 중력선, 타우 중력선 3개. 그래서 6개 아닙니까? 이게 기본 입자예요. 이게. 그럼 나머지들은 요거 조합 입자라는 겁니다. 조합. 이거. 쿼크 조합 입자입니다. 밑에 전자, 뮤온, 타우 요거 조합 입자라는 거죠. 그러면 물리학에서는 이거 전부 다 기본 입자다. 기본 입자란 말은 이제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게 아니다. 기본 입자는 6개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 기본 입자들이 조합을 이루는 조합 입자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제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 보선 값은 여기 80.39, G 보선 91.19. 이거는 옛날에 뭐 한 40년 전에 정밀하게 측정이 됐습니다. 힉스 보선이 이제 뭐 7년 전에 이제 측정이 된 거, 18년 전에 측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과거 데이터니까 일단 넣어 보겠습니다. W 보선 80.39, 그건 10차원이다. 10차원에 이제 W 보선이 이제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G 보선은 11차원에 존재하고 있다. 91.19 넣겠습니다. 그럼 2개가 주어졌죠. 그게 6차원에서 꼭 시험을 갖는다. 타원이 0차원에서 꼭 시험을 갖는다. 이렇게 타원 방정식을 세워보겠습니다. 로그 성격이다. 양자 공간은 로그 성격이다. 자, 그러면 12차원에서 뭡니까? 130.94가 나오네, 계산이. 이게 힉스 보선인가? W, G, H? H는 125입니다. 틀렸다는 거죠. 로그 타원 방정식 성립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앞에서 제가 강조했던 로그 포물선 방정식을 적용해보자. W 80.39 4차원이다. 앞에서 제가 10차원이라고 얘기했죠. 10차원이나 4차원이나 같은 뜻입니다. 그게 초대칭이죠. 초대칭. 자, 대칭 아닙니까, 이거? 좌축하고 우축하고 대칭 아닙니까, 대칭. 그게 초대칭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럼 특히 타원 방정식은 가로축 대칭, 세로축 대칭이죠. 이건 초대칭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초대칭이 성립한다는 거죠. 물리학에서 초대칭이 도대체 뭐냐? 역시 또 핵심 사항이죠.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거 포물선 방정식은 초대칭이다. 이게 사실 대칭이죠. 이게 대칭인데 앞에 그냥 초자를 붙이겠습니다. 초대칭이라고. 거기서 이제 4차원 입자다 해서 이제 꼭 시점을 이룬다. 그 다음에 G는 5차원 입자다 라고 놓겠습니다. 그럼 3개 아닙니까? 5차원, 4차원, 꼭 시점 3개죠. 3개. 중학교 3학년 시간에 좌표점 3개가 주어지면 포물선 방정식이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럼 6차원일 때 얼마입니까? 133이 나오죠. 여기. 자, 이거 포물선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3개죠. 하나, 둘, 3개죠. 3개가 주어지면 또 포물선 방정식이 또 그려집니다. 이번엔 역포물선 방정식을 그리겠습니다. 역포물선 이렇게 그려져요. 자, 이게 포물선이고요. 이게 역포물선입니다. 그러면 꼭지점 구해야죠. 꼭지점. 중학교 3학년 수학 아닙니까? 꼭지점을 구하시오. 요거 뭡니까? 요거. 꼭지점 요거. 자, 그래서 꼭지점을 제가 구했습니다. 꼭지점이 124.97로 나옵니다. 124.97. 자, 여기 힉스 보선 얼마입니까? 124.97. 바로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제가 앞에서 힉스 보선 구하는 수식은 이거다. 여기서 124.97이 안 나와요. 왜냐? 실험값을 넣어야 돼요. 여기다 실험값을 막. 근데 제가 뭐 짜맞추기 한 거 있습니까? 짜맞추기.
그냥 단지 W 보선, G 보선 이건 40년 전에 측정이 된 거예요. 40년 전에. 거기에 포물선 방정식과 역포물선 방정식이 중학교 3학년이면 누구나 다 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바로 124.97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야 이거 정답이다 혹은 야 진짜 아름다운 그림입니까 아닙니까? 로그 포물선 자 다시 질문이 아름다운 수학입니까 아니면 끔찍한 수학입니까? 자 로그 포물선 방정식 아름다운 야 이거 진짜 아름다운 포물선입니까 아니면 끔찍한 포물선입니까? 일반인 시청자분께서는 야 이거 아름다운 포물선이다 라고 답변을 하겠죠. 그러나 물리학을 전공하신 분께서는 글쎄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그렇게 얘기하겠죠. 제가 이렇게 자신 있으면 물리학에다 논문을 발표하지 그러냐. 네, 논문 한번 이렇게 써봤는데 개재 불가 판정 받았습니다. 물리학에서 논문 이 정도 돼야 이거를 풀어야 논문이죠. 이게 물리학에서 받아주지 않겠습니까? 이거 막 계산했더니 이런 숫자가 나왔다. 네, 중학교 3학년 수학했더니 똑같은 숫자가 나오더라. 이거를 물리학 논문에서 받아줄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유튜브 동영상으로 열심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신기합니다. 어떻게 124.97이 나오냐는 거죠. 진짜 신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요게 나왔다는 거죠. 요게 가운데 숫자 이게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 좌측은 뭡니까? 우측은 뭡니까? 힉스 입자가 한 개라는 겁니까? 요거 가운데 요거 한 개라는 겁니까? 아니면은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두 개라는 겁니까? 도대체 힉스 입자가 몇 개라는 겁니까? 자, 요 영역 있잖아요. 요 영역을 크게 확대한 그림이 이겁니다. 크게 확대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뭐 계산이 복잡하니까 이거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요. 화살표에서 이제 요 길이 대 요 길이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게 길이의 비, 화살표 길이의 비로 그냥 단순히 비례 배분한 겁니다. 자, 계산을 해보니까 128.53, 128.5 이건 뭡니까 이거? 제가 계산을 하는 요거 녹색으로 계산한 겁니다. 128.5, 128.5, 128.5 똑같죠? 그럼 여기는 121.4, 121.4, 121.4 아닙니까? 121.4? 여기 121.5 거의 여기는 똑같죠. 128.5 똑같습니다. 여기는 121.5 약간 차이가 있네요. 그 이유는 좌측 파란색은 10번만 측정됐다고 합니다. 10번만 10번 밖에 측정을 못했으니까 이건 오차죠. 실험 오차. 121.5라는 겁니다. 정확한 숫자는. 우측은 500번이 측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00번을 측정을 했으니까 정확히 제가 계산했던 것과 똑같은 숫자가 계산되는 거 아닙니까? 야, 이거 참 신기합니다. 그럼 역시 좌측은 뭐고 우측은 뭐냐? 좌측은 그 보손으로 힉스 입자가 보손으로 붕괴가 됐고요. 우측은 광자로 붕괴가 됐답니다.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이 힉스 보손 있잖아요. 이게 붕괴가 돼요. 붕괴가 되는데 W 보선과 G 보선으로 좌측은 붕괴가 되고요. 우측은 광자로 붕괴가 됐답니다.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그러니까 역시 좌측의 성격하고 우측의 성격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그 왜 전혀 다르죠? 성격이? 자, 여기서 요거를 중심으로 자, 밑하고 위하고 성격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왜? 변곡점이에요, 변곡점. 성격이 유사하려면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가야죠. 이렇게 가야지 성격이 여기는 변해버렸잖아요. 124.97을 기준으로 이거 이제 좌측 다운 힉스가 있고요. 여기를 기준으로 이거는 이제 아까 우측이었죠. 우측 업 힉스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 힉스가 두 개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힉스는 하나예요. 하나인데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즉 입자 고유 입자라고 보면 결코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고유 입자가 아니라 이게 양자 공간의 특성에 따라 가지고 막 변해버린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아까 중성미자 진동 현상. 고유가 아니라고 막 계속 진동해 버린다고. 자, 그래서 요 밑에 요거를 이제 다운 힉스가 존재하고요. 이게 업 힉스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요거는 밑에 요거는
G 보손과 W 보손으로 붕괴가 됐다고 합니다. 위에는 광자로 붕괴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두 개의 보손, W 보손과 두 개의 G 보손으로 붕괴가 된 거죠. 그래서 통합이 4개 아닙니까? 4개. 여기서는 두 개의 광자로 붕괴가 됐답니다. 2개죠. 그래서 여기서는 4개. 파란색은 4개로 붕괴됐고요. 여기서 빨간색은 광자 2개, 감마. 광자 2개네요. 광자를 감마라고 쓰네요. 광자 2개로 여기가 붕괴가 됐다고. 그럼 도대체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느냐? 역시 설명을 하려면 이제 한도 끝도 없이 이제 계속 설명해야 됩니다. 자, 좌측은 이게 뭐냐면 이거는 진동 현상입니다. 진동 현상. H가 W로 바뀌어요. W가 G로 바뀌어요. G가 W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럼 우측은 Higgs 입자가 부서진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Higgs 입자, 기본 입자라고 이제 현 물리학에서는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기본 입자라고 보죠. 근데 아까 제가 주장했습니다. 기본 입자는 6개고 Higgs 입자는 조합 입자라는 거죠. Higgs 입자가 부서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여기를 기준으로 밑에는 에너지가 적잖아요. 평균치보다 에너지가 적죠. 그러니까 진동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위에는 에너지가 크지 않습니까? 여기 에너지입니다. 에너지가 여기서는 컸잖아요. 부서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밑하고 위하고는 성격이 전혀 달라진다는 거죠. 자, 이번엔 진동 현상에 대해서 이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동 현상을 이해를 하려면 역시 질량의 근원이 무엇이냐, 양자 공간이란 무엇이냐를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힉스 입자, 결국 힉스 입자는 자, 만물의 질량을 부여하는 입자가 아니고 여기다가 막 질량을 뿌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요거라는 겁니다. W 보손이 1세대이고 G 보손이 2세대이고 힉스 보손이 아니라고. H 보손이라. H 보손 3세대라는 겁니다. 그냥 평범한 입자라는 거죠. 여기에 있는 거 아니다. 여기로 내려와야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질량의 근원이 뭐냐? 질량의 근원, 아까 입자의 고유 질량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3세대 양자 공간의 압축 강도가 입자의 질량을 부여한다는 거죠. 입자가 고유 질량이 아니다. 양자 공간의 압축 강도의 특성이 입자의 질량을 부여한다.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4차원 공간 있죠. XYZ 가로 세로 높이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네 번째 차원이 여기서 직선으로 쭉쭉 뻗어 있네요. 네, 연속, 그 다음 실수, 직선, 맞죠? 연속, 실수, 직선, 그게 우리 세계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4차원이다. 4차원이 뭐냐? 역시 이해는 못하지만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상을 해보자. 자, 이것이 이제 4차원으로 쭉쭉 뻗은 직선의 4차원 세계입니다. 있다고 가정을 하자. 뭔가가 어마어마한 어떤 놈이 얘를 이렇게 내리눌러요. 자, 내리누르겠습니다. 내리누르면 무한대의 강도입니다. 무한대의 강도로 내리누르겠습니다. 그럼 이거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뭐냐? 그래서 어미 양자홀 우주론이죠. 양자홀이라는 놈이 존재한다. 양자홀은 이제 블랙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블랙홀이 한 번 더 터져야 됩니다. 블랙홀보다 더 센 놈이라는 거죠. 양자홀이 존재한다. 어미 양자홀 우주론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왜? 무한대의 힘으로 내리누르니까. 라지 A, 이거 직선으로 쭉쭉 뻗어 있는 건 대문자. 찌글찌글. 여기 보죠. 찌글찌글해지지 않았습니까? 이게 뭐냐는 거죠, 이게. 그래서 제가 소문자로 썼습니다. 양자 공간. 요거는 직선 공간. 양자 공간하고 직선 공간하고 전혀 다르다는 거죠. 아까 그 중력 제가 설명했습니다. 이게 양력, 전자기력, 강력은 양자 공간에서 나타나는 힘이고, 그럼 중력은 요쪽 세계라는 거죠. 자, 그래서 A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뭐 보존 법칙 어긋난 거 있습니까? 보존되죠. 단지 모양이 바뀌었죠. 이것은 아인슈타인의 4차원 일반 상대성 이론. 요거는 양자역학.
그래서 여기서 빅뱅이 일어났다고. 빅뱅이 일어났습니다. 우주 빅뱅이 일어난 거죠. 138억 년 전에. 빅뱅이 일어나서 여기를 가운데 있잖아요. 여기를 빅뱅이니까 어마어마하게 눌렀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가 이렇게 쓰겠죠. 이렇게. 그럼 이거 좌측이에요. 그럼 이건 우측 아닙니까? 우측이 이렇게 되겠죠. 무슨 뜻이냐? 이거 평평해. 평평하잖아요. 수평이죠. 수평. 수평이 빅뱅으로 인해 가지고 수직이 돼 버렸습니다. 좌측이 발생을 했습니다. 우측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공간이 도대체 뭡니까? 공간이. 공간을 저는 허공 더하기 막간. 그래서 공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겠습니다. 자, 허공. 우리가 지금 XYZ 방향 아닙니까? 우리 세상이죠. 어떻습니까? 비었잖아요. 텅텅 비었습니다. 그 비었고 또 비었습니다. 그게 허공이라는 거죠. 이게 허공. 자, 그럼 XYZ 방향의 수직 방향이 이렇게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게. 우리 공간에 수직 방향이 있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막이잖아요. 막. 좌측 막이 존재하고요. 우측 막이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이 사이를 간이라고 불러야 돼요. 간격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리 공간의 수직 방향으로 간격이 존재해요. 역시 우리 공간의 수직 방향이 무슨 뜻이냐? 모른다. 간격이 무슨 뜻이냐? 모른다. 그게 양자역학이라는 겁니다. 양자역학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예, 양자역학 모른다. 근데 계산은 어마어마하게 잘하지만 설명은 못해요. 아무것도 설명 못합니다. 그게 양자역학이라는 거죠. 그게 이거라는 겁니다. 누가 이거를 이쪽 방향을 누가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양자역학을 설명을 못한다는 거죠. 자, 그럼 요거 아닙니까? 요거. 이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 자, 그럼 이 간격의 두께는 여기 무한대로 눌렀습니다. 무한대로 눌렀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작겠죠? 원자 두께. 우리 가로 세로 높이의 원자 두께 수직 방향으로 간격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역시 누구도 이해를 못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를 크게 확대한 그림이 이겁니다. 제가 창안에 그림이죠. 여기 우리 세계는 이렇게 쭉쭉 뻗어 있다는 겁니다. 직선으로. 근데 우리 세계의 수직 방향으로 원자 두께 이상한 간격이 있다는 거죠. 막이 있고요. 이렇게 막으로 막혀 있습니다. 간격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이게 이제 찌글찌글 이렇게 표현한 게 제가 이겁니다. 이렇게 찌글찌글 이거를 4차원 양자 공간. 자, 양자 맞죠? 양자역학. 네, 이렇게 양자역학의 특징이 다 담겨 있습니다. 네, 양자역학 특징 설명하려면 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 생략을 하고 여하간 양자역학의 특징이 뭐냐? 정수배, 한계, 이걸 업이라고 할게요. 업, 다운. 밑에가 다운 아닙니까? 전자, 업스핀 전자, 다운스핀 전자 바로 설명이 되고요. 엄격한 띄엄 이거 띄엄. 그다음 이거 4차원 양자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강도가 어떻게 있습니까? 예, 강도가 약하겠죠. 그럼 허공은 없어요. 강도가. 허공은 강도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력은 너무너무 약하다는 거죠. 중력은 허공에 있으니까. 자, 이거 약하죠. 4차원 양자 공간. 요거 이렇게 찌글 이거 5차원 양자 공간입니다. 그 강도가 중간이겠죠. 6차원 동글동글. 야, 강도가 어떻게 돼? 공간의 강도가 엄청 세겠죠. 그러니까는 양자 공간의 압축 강도가 입자의 질량을 부여한다는 겁니다. 자, 입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입자가 이렇게 연속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가겠습니까? 아니죠. 딱 공간을 보시면 여기서 흔들흔들 하다가 점프. 흔들흔들 점프로 이동한다는 겁니다. 입자가. 물론 이제 그 엄청나게 빨리 이동하는 건 막 슉슉슉슉 이렇게 막 엄청나게 빨리 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베타도 점프, 감마 입자도 점프. 자, 알파가 1세대 입자. 자, 1세대 입자 질량이 어떻겠습니까? 질량이 약하겠죠. 왜? 요거 A 양자 공간 약해요. 약한 양자 공간이 있으니까 질량이 작다는 겁니다. B는 이제 여기에 있겠죠. 이렇게. 중간 질량을 갖는다는 겁니다. 왜? 양자 공간이 그러니까. 감마 요거는. 아주 그 양자 공간의 강도가 아주 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감마 3세대 질량은 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설명이 됐죠.
1세대 질량은 작아요. 2세대 질량은 셉니다. 3세대 질량은 2세대 질량은 중간입니다. 3세대 질량은 아주 세요. 네. 설명이 됐습니다. 양자 공간에 압축 강도가 있다고. 양자 공간의 압축 강도에 따라간다고, 입자의 질량은. 자, 그럼 여기서 진동 현상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동에서, 자, 이거 알파 입자예요, 알파 입자. 1세대 입자입니다. 그럼 1세대 입자의 질량은 예를 들어서 1이라고 하겠습니다. 1세대 입자의 질량은 1이다. 이게 A 공간에 지금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A 공간에 이렇게. A 공간에 있죠. 빨간색 공간에 이렇게 위치해 있죠. 이게 주황색 공간으로 빠져든다는 겁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주황색 공간으로 빠져들면 얘가 이렇게 돼버려요. 이렇게. 여기 주황색 공간이 이렇게 있죠. 질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질량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이게 여기로 빠져들어요. 세 번째 공간으로, 이게 여섯 번째 양자 공간이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렇게 된다라는 거죠. 요렇게. 질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 알파 입자예요. 알파 1세대 입자예요. 1세대 입자가 원래 작았습니다. 근데 양자 공간에 빠져들면 중간 질량이 됐다가 엄청 큰 질량을 갖게 됐다가, 그러면 알파 질량, 고유 질량 얼마입니까? 고유 질량이 없다라는 거죠. 양자 공간에 어느 양자 공간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세 개죠. 질량은 세 개를 갖는다는 겁니다. 핵심은 고유 질량이 아니다. B도 마찬가지죠. 감마도 마찬가지죠. 양자 공간의 특성에, 어느 양자 공간에 빠졌냐에 따라 가지고 그 빠진 양자 공간의 특징에 따라간다는 거죠. 질량이. 그것이 기본 입자입니다. 기본 입자. 제가 설명했죠. 기본 입자는 뭐냐? 6개. 요게 그래요. 요게. 중성미자 3개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게 제가 요거 중력자라고 했죠. 중력자 요 3개. 요렇게. 1개, 2개, 3개. 그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톤 어떻습니까? 포톤. 자, 물리학에서 포톤 질량 0이라고 놓죠. 0 맞아요. 0 맞는데 어느 공간에 위치냐에 따라 가지고 0이 됐다가 질량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질량을 갖게 된다는 거죠. 0 맞아요. 0 맞는데 정확히는 이제 4개의 질량을 갖는다는 거죠. 왜 4개냐? 아까하고 힘 4개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4차원 질량이 있고요. 양자 질량, 5차원 양자 질량, 6차원 양자 질량, 0차원 양자 질량. 자, 그럼 포톤이 왜 0이냐? 우리는 포톤, 광자를 0차원, 물리학에서 0차원의 포톤이 있다라고 하면, 맞아요. 0차원의 포톤이 있습니다. 근데 얘가 4차원으로 빠질 수도 있어요. 5차원으로 빠질 수도 있고, 6차원으로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즉, 포톤도 4개의 질량을 가지고 있고요. 글루온도 마찬가지입니다. 4개의 질량을 가지고 있어요. 자, 글루온은 보통 6차원에 있습니다. 이게 표준이, 이게 막 진동을 하는 거예요. 진동을. 자, 그래서 이제 진동현상. 이를 중성미자 진동현상, 제가 방금 중성미자 진동현상이 있고요. 제가 만들어낸 단어 중력자 진동현상도 있습니다. 이거를 폰테코르보, 마키, 나카가와, 사카타, 행렬에 의해 계산된다. 그래서 이걸 한번 눌러봤더니 이렇게 중성미자 질량이 계산이 된다고 합니다. 진동, 질량이 변해버려요. 그런데 아직 실험으로 행렬의 값을 자세히 측정하지 못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요걸 계산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측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계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짜맞추기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아니, 진짜로 이 수식이 맞다면 실험하고 전혀 상관없이 계산을 해내야죠. 그런데 실험적으로 측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은 요 실험값이 요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짜맞추기죠. 그래서 지금 무엇을 설명하고 있냐면은 요 밑에 다운 힉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힉스, W 보손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의 주장은 물리학은 기본 입자라고. 근데 그게 아니다. 요 W 보손 다운 쿼크 속에 있어요. 다운 쿼크 속에. G 보손은 스트레인지 쿼크 속에 있습니다. 그럼 힉스 보손은 힉스 보손은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죠. 요 바텀 쿼크 속에 힉스 보손이 있다는 겁니다.
만물의 질량을 부여한 입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평범한 입자일 뿐이라는 겁니다. 자, 전자 기본 입자 아니다. 조합 입자라고. 그럼 전자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거 동그라미 하나 그리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자, 다운 쿼크 모양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다운 쿼크 모양은 이게 아니다. 조합 입자이다. 제 21장에서 제가 열심히 또 계산을 했습니다. 자, 전자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전자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양력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네, 양력 이렇게 생겼다. 전자기력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전자기력 이렇게 생겼다. 자, 강력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전자기력 이렇게 생겼다. 강력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중력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네, 이게 양력이자 중력의 모양이라고. 예, 이전 동영상에서 역시 세부적으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요게 양력을 일으켰다가 중력을 일으켰다가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 입자는 이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전자 중성미자, 뮤온 중성미자, 타우 중성미자 세 개 중력선, 전자 중력선, 뮤온 중력선, 타우 중력선. 얘가 광자예요, 광자. 예, 광자의 성격. 아까 광자가 네 가지로 슉슉슉 변한다고 했습니다. 예, 이게 변해요. 여기는 지금 붙어 있잖아요. 붙어 있는 거 떼내면 어떻게 됩니까? 성격이 전혀 달라질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 이것이 이제 글루온이 되겠습니다. 제 19장, 이게 제가 이제 중성미자하고 중성미자 진동 현상에 대해서 또 열심히 제가 계산을 했죠. 타우 중성미자 15.5, 뮤온 중성미자 170, 이거는 측정 이미 된 겁니다. 여기 로그 타우 방정식 적용했더니, 아니, 전자 중성미자 0.1531이라고 계산이 되더라. 자, 0.153. 그럼 전자 중성미자 질량 얼마입니까? 아직 측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작아요. 측정을 못하고 있다. 자, 그런데 이제 계산을 할 수 있겠죠. 물리학에서 계산을 이렇게 합니다. 전자 중성미자의 질량은 뭐 당연히 뭐 요 중에 하나일 거다. 예, 그래서 논문을 막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람다 CDM. 여기 람다는 우주상수. 아주 유명하죠. 우주상수. 오메가는 우주의 공률. 우주가 얼마만큼 휘었냐. 나머지 A는 이제 어떤 사람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오메가가 이제 뭔지는 모르겠지만 역시 오메가 람다하고 이것도 오메가고 이것도 오메가인데 하여튼 이 두 개가 가장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평균을 취하면 각종 논문에서 주장하는 걸 평균을 취하면 이 두 개죠. 이거의 평균은 0.152입니다. 이 두 개가 인정받고 있다. 이거의 평균은 0.152, 0.153. 이거 같은 숫자 아닙니까? 로그 타운 방정식을 적용했더니 그냥 바로 0.153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끔찍한 그 로그 타운 방정식입니까? 아니면 아름다운, 이거 진짜 너무나 아름다운 타운 방정식입니까?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열심히 이렇게 진동 현상도 설명을 하고 계산했습니다. 쿼크를 계산해 보자. 제가 또 열심히 이렇게 쿼크는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죠. 자, 업, 참, 탑, 다운, 스트레인지, 바텀, 쿼크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이 쿼크 이게 아니라고. 업 쿼크 이거라고. 다운 쿼크는 다운 쿼크 이거라고. 자, 그 다운 쿼크를 이제 부셔보죠. 부시면 어떻게 현상이 나타나느냐? 요렇게 부셔질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게 껍질이에요, 껍질. 쿼크 껍질을 얘가 이렇게 이루고 있고, 그 쿼크 속은 요거라는 거죠, 요거. 이거의 근거는 역시 또 제가 계산을 열심히 해봤습니다. 계산이 신기하게 아주 잘 맞고 있습니다. 요게 뭐냐? 요게 W 보선이라는 거죠. W 보선. 제가 여기 썼습니다. 근데 역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소문자 W 보선이에요. 대문자 W 보선이 있고요. 소문자 W 보선이 있습니다. 이게 W 보선이라는 거죠. 이게 소문자 W 보선. 그러면은 G 보선은 역시 소문자 G 보선. 요거라는 거죠. 다운 쿼크 속에 W 보선이 들어있고요. 스트레인지 쿼크 속에 G 보선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은 바텀 쿼크 속에 힉스 보선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깨트려보자. 그 바텀 쿼크를 깨트려보자. 이 바텀 쿼크가 깨지겠습니까, 이거? 출발은 여기서요. 꽝 충돌시키면은 얘가 이렇게 뿅 하고 날아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럼 얘잖아요, 얘.
저 같은 거 아닙니까? 얘도 깨트려보자. 이게 어마어마하게 작아요. 깨트려보자. 이게 안 깨진다는 겁니다. 이게 잘. 어마어마하게 충돌을 시켜요. 그럼 샥 이게 깨질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거 바텀 코크인데? 바텀 코크가 됐다는 겁니다. 자, 바텀 코크를 깨트려 보십시오. 이 바텀 코크가 깨지겠습니까, 이거? 그러니까는 100만 번에서 10억 번을 충돌시키면 확률적으로 한 번 깨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 소문자 히그스 보선이 나타났네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쿼크 속에 있잖아요. 쿼크 속에 있죠. 속에 있으면 소문자 히그스 보선이에요. 자, 깨졌습니다. 깨지면 대문자 히그스 보선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것을 측정을 한 거죠. 측정을. 즉 소문자 히그스 보선과 대문자 히그스 보선은 같은 겁니다. 근데 제가 설명했죠. 양자 공간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여기는 10차원, 10차원, 11차원, 12차원이에요. 차원이. 네, 깨트려보자. 6차원. 우리 공간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깨트려보자. 11차원이에요. 숨겨진 11차원. 커크 속에. 깨트려보자. 5차원. 그 차원에 따라가서 질량이 제가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깨트려보자. 이거 10차원, 10차원. 깨트려보자. 4차원. 4차원에 짠 하고 나타나는 겁니다. 6차원 우리 공간에 짠 하고 나타난 거죠. 질량이 전혀 달라집니다. 근데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질량이 전혀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진동현상. 깨트려, 여기 나타났다. 어떻게 됩니까? 진동. 여기서 스무스하게 가는 게 아니라고 했죠. 막 점프합니다. 지보선의 특성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자, 점프한다는 거, 점프. W보선의 그 성격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봅니까? 쌍 아닙니까? 쌍. 한 쌍이죠. 그러니까는 G보선 두 개로 착각을 한 겁니다. W보선 두 개로 착각을 한 거죠. 진동현상이다, 이거.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업커크를 깨트려보자. 네, 깨집니다, 업커크도. 이렇게 깨진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그러면 이게? 물리학에서 모르고 있습니다. 깨집니다, 이것도. 그럼 왜 모르냐? 이게 뭐냐? 중성미자예요, 중성미자. 자, 중성미자 측정하기 어마어마하게 어렵다. LHC, 선에서 중성미자 측정을 놓친 겁니다. 탑, 중성미자 엄청나게 나온다. 중성미자 측정하는 거를 설치를 해라. 그럼 중성미자가 나올 거다. 그럼 질량이 얼마냐? 네, 역시 19장 혹은 다른 동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질량 얼마다 제가 다 계산을 해 놨습니다. 네, 그건 이제 계산은 앞에서 제가 다 이렇게 계산을 해 놓은 거죠. 네, 여기서 제가 다 계산을 해 놨네요. 여기서 이렇게. 자, 이번에는 더 세게, 자, 이렇게 됐다고 했죠. 깨졌습니다. 더 세게 충돌시켜볼까요? 그러면 그 산산조각 날 거 아닙니까? 산산조각 나죠, 당연히. 이렇게 산산조각 나죠? 이렇게, 더 세게 충돌시키면. 이게 뭡니까, 이거? 이게 글루온입니다, 글루온. 글루온이 다시 진동을 해요. 점프. 광자의 성격을 나타냅니다. 점프. 이거는 4차원의 성격이죠. 물리학에서 아직 단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자가 이렇게 측정이 된다는 겁니다. 광자. 근데 광자가 아니에요. 글루온입니다. 글루온. 글루온인데 광자 질량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글루온이. 그래서 입자의 고유 질량이 아니라고. 양자 공간의 특성에 빠진 거라고. 자, 그러면 또 역시 마찬가지. 이것도 나타나거든요. 요것이 뭐냐면은 타우 중성미자, 점프, 뮤온 중성미자가 나타나요. 점프, 전자 중성미자가 나타납니다. 근데 역시 측정은 못했다. 중성미자 측정 못한다. 자, 끝으로 그 스몰은 뭐고 대문자는 뭐냐? 자, 소문자는 뭐고 대문자는 뭐냐? 네, 요게 소문자입니다. 이렇게. 이게 요 쿼크 속에 소문자 WGH가 있다는 겁니다. 쿼크 속에. 그래서 10차원, 11차원, 12차원 얘가 깨트려요. 깨트리면 우리 차원, 아까 제가 4차원, 5차원, 6차원, 이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질량이 작아요. 쿼크 속에 질량이 작은 질량이 있었는데 뻥튀기가 돼가지고 이렇게 기가 일렉트론 볼트 엄청 큰 걸로 뻥 하고 요게 뻥 하고 튀기가 된다는 겁니다. 뻥튀기. 예, 이것이 대문자 W 보선, G 보선, 힉스 보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좌측은 뭐고 우측은 뭔지 그 특성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장시간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거는 그 정확한 W 보선, G 보선에 정확한 숫자를 넣어보자. 네, 이것이 이제 W 보선, G 보선의 정확한 숫자가 이겁니다. 80.385, 91.1876 이게 정확한 숫자예요. 그 정확한 숫자를 넣으면은 124.98이 나옵니다. 즉 저의 주장은 뭐냐? 이거 124.97이 아니라 124.97 여기서 계산했습니다. 이것은 유효자리 숫자에서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유효자리 숫자를 얼마만큼 정확하게 넣었느냐. 124.97이 아니고 124.98이라는 거죠. 98. 여기서 핵심은 6차원으로 놓은 겁니다. 이렇게 6차원으로 놨죠. 근데 제가 지금까지 주장했습니다. 6차원 아니라고. 6.001 차원으로 넣어야 된다고. 그러면 6차원이면 6차원이지 무슨 6.001은 또 뭐냐. 네, 그거 어디서 결정이 되냐면 전자, 뮤온, 타우 아주 정확하게 측정이 됐죠. 요것으로부터 차원이 결정된다고. 정확한 숫자는 6.00108입니다. 이 숫자를 넣어야 이게 딱 맞아 떨어져요. 네, 그것은 아까 제 21장에서 제가 설명을 열심히 했습니다. 6차원이 아니라고. 6.000이 아니라고. 6.001을 대입해야 된다고. 그게 정답이라고. 자, 이번에는 이와 같이 6.001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자, 6.000이 아니다. 6.001을 대입해 보자. 계산했더니 125.02가 나왔습니다. 아주 유사하죠. 124.98, 125.02 뭐 겨우 뭐 아주 극소수 차이 아닙니까? 자, 125.02 CMS 2014년도판 125.02 125.02 너무나 똑같은 숫자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제 계산이 맞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틀라스 런 1이 있고 런 2가 있습니다. 런 1 2015년도, 런 2 2018년도. 아틀라스 여기서 2번 측정했고 CMS도 역시 여기서 2번 측정했습니다. 런 1 125.07, 런 2 125.46. 자, 125.07? 이거 여기서 지금 125.07 이거예요. 지금 이 데이터 이게 똑같은 데이터입니다. 두 개가. 그런데 여기는 125.02고요. 데이터가 똑같아요. 똑같은데 어떻게 여기서는 125.02로 되고 여기서는 지금 125.07로 되죠? 똑같은 데이터인데. 자, 125.02 여기서 이제 128.59로 제가 계산을 했죠. 여기. 그다음 121.55로 계산을 했습니다. 자, 이 두 숫자의 산술 평균. 단순히 그냥 산술. 이 두 숫자 더해가지고 나누기 2를 하겠습니다. 125.07. 즉, 125.07은 산술 평균이고요. 125.02는 로그 평균입니다. 즉, 여기는 로그 평균을 했다는 거죠. 여기는 산술 평균을 했다는 겁니다. 아주 신기하게 해석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자, 런2 125.46 뭐 약간 런1과 런2를 평균 내보자. 그러면은 125.38이라고 합니다. 그 평균 쉽지 않습니다. 뭐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수식으로 평균을 내는 것 같습니다. 자, 그것이 이제 125.38이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숫자를 그냥 산술 평균, 단순 산술 평균 내보겠습니다. 이 두 개를. 자, 그러면은 125.27입니다. 단순 산술 평균 125.27. 자, 여기서 133.18이 있죠. 그 다음에 117.36이 있죠. 네, 이 두 숫자를 단순 산술 평균 내보겠습니다. 125.27. 아니, 어떻게 이렇게 똑같습니까? 125.27. 참 신기합니다.
자, 그래서 run 1 LHC라고 하면은 이제 아틀라스와 CMS를 이제 또 평균 내야죠. 이 두 개를 또 평균 내야 됩니다. 근데 run 1만 평균 냈다고 합니다. 아틀라스 run 1, CMS run 1 이렇게 이 두 개만 평균을 냈다고 합니다. 저 평균 내볼게요. 그러면 그것이 125.09라고 합니다. 자, 그럼 run 2도 평균 내야 되지 않냐? 아틀라스 run 2, CMS run 2. 근데 인터넷에 검색이 안 됩니다. run 2는. 왜 검색이 안 될까요? 제가 이제 검색 능력이 모자라서 검색이 안 되는지, 아니면 제 생각에는 CMS run 2 실험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뭐 정확히는 뭐 한번 폐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폐기를 하자. 자, 그러면 몇 개입니까? 3개 아닙니까? 아틀라스 run 1, run 2, CMS run 1 이거는 폐기하자. 그럼 3개죠. 자, 3개 평균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LHC run 1 조금 복잡합니다. LHC run 1이 125.09 이게 2개 평균이죠. 평균 2개. 거기 아틀라스 run 2 124.86 여기 124.86 이 두 개를 그냥 단순히 더해서 나누면 124.98 물론 로그를 해도 나눠도 됩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로그 평균 해도 124.98 나옵니다. 124.98 자, 그냥 아틀라스 run 1, 2 아틀라스 run 1, 2 요거죠. 124.97 더하기 CMS run 1 CMS run 1 네, 이렇게 해서 더하기 나누기 2 평균해보면은 125.02 여기서 이제 핵심을 기억하시고 요거 제가 폐기 요거 안 썼어요. 이거 하나 둘 3개만 썼습니다. 아니 어떻게 또 124.98 125.02 124.98 125.02 이 숫자가 나옵니까?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 이거 아니라는 거죠. 이거 아니다. 이거 그래서 기본 입자 하나 둘 셋 여기 넷 다섯 힉스 입자 이렇게 내리고 여기 6 기본 입자 6개는 로그 타원 방정식이 성립을 하고 그 6개의 조합 입자 이것들이죠. 나머지 이것들은 로그 포물선 방정식이 성립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 입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6 기본 입자 6개는 진동 현상을 겪어요. 진동 질량이라는 거죠. 질량이 고유 질량이 아니라 진동 질량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조합 입자는 조합 입자 역시 기본 질량이 아니라 조합 질량이라는 거죠. 즉 진동 질량, 조합 질량, 고유 질량이 아니다. 끝으로 질량의 근원이란 3세대 양자 공간의 압축 강도가 입자의 질량을 부여한다. 힉스 보손, H 보손이다. 장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